거절. 사람이 거절을 당하면 마치 뾰족한 비수가 제 심장을 파고드는 듯한 고통을 느끼기도 해요. 그런데 이 거절은 반대로 나를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모르겠던 거예요. 물도 맞아봤고요. 소금도 뒤에서 뿌리는 적도 있었어요. 벽 있을 때 부딪혀보지 않으면은 그게 벽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게 창피하다고 생각 안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 회사에 대한 신뢰가 정확히 있었고 제가 어릴 때 새 신발을 갖고 싶으면 제 신발을 아스팔트 바닥에 하루 종일 문질렀던 기억이 나요. 이분은 새 신발을 갖고 싶어서 신발을 바닥에 문질러 구멍을 낸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운동화가 아니고요. 구두를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요. 구두 두 켤레가 바닥이 구멍 날 때까지 달렸습니다. 그 결실로 주 890만 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전구를 발명할 때 9999번에 실패를 거듭되고 마지막 한 번의 성공으로 전구를 완성했잖아요. 이 사업의 9999번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도전인 것 같아요. 이분의 삶을 돌아보면 매일 웃을 수만 있는 일들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 동생이 음주운전한 차에 치여서 하늘나라를 가게 됐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지만 나쁜 일들도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모든 나쁜 일 가운데서 내가 혼자 인상 쓰고 혼자 울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은 웃을 일들이 생기듯이 내가 웃어서 웃을 일이 만들어진다고 믿는 이분, 강창모 사장님의 스토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충. 그동안 만나뵌 분들과 좀 다른 남자분입니다. 국가대표 시범단 태권도 출신 우리 강창모 사장님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충 혹시 다 보셨어요? 솔직히 제가 여기 나와도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와도 되시죠. 네. 일단 그 태권도 얘기부터 할까요? 국가대표 시범단. 네, 제가 태권도를 처음에 시작했던 계기가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운동을 좀 많이 시켰어요. 대신 공부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부모님들은 공부하라고 하고 저도 앉아서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로서 승부 보기엔 너무 늦었다. 차라리 운동으로. 그럼 태권도 시범단이라는 게 시범은 태극 마크 달고 네네. 나가서 태권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 태권도 시범을 전공하셨고 졸업할 때까지 활동을 하셨고 졸업하고서는 뭐 하셨어요? 졸업하기 전까지 네. 태권도 시범을 전국적으로 한 600회 이상 돌고 네. 전 세계로 이제 몇 군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시범을 했어요.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린빌이라는 곳에서 사범으로 와달라. 그때 맞춰서 또 베이징 대학교 체육대학교에서 네. 교환학생으로 와달라고 또 저한테 온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저보다 한 학번 아래에 있는 제 동생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동생한테 그 베이징 체육대학교 교환학생을 갔다 와라 1년을. 근데 이제 물 한 잔만 마시고 갈게요. 네. 네, 근데 이제 저희 동생이 그래서 여권을 가지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음주운전한 친구한테 차에 치여서 하늘나라를 가게 됐습니다. 친동생이요? 네, 친동생이요. 아.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태권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체육관을 제가 이제 사범으로 있었잖아요. 월급이라고 준 게 3만 원을 주신 거예요. 40명 있는 체육관을 180명까지 만들어 줬는데 저한테 그렇게 딱 3만 원을 주는 걸 보고 아, 이거 태권도는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라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도복을 벗어놓고 네. 인사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때 힘드셨겠어요. 네, 거의 이제 다들 우울증 아닌 우울증 오셨고 네. 아버지가 원래는 이제 큰 대기업 회사 부사장님으로 계셨다가 네.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좀 많이 괴로워 하시니까 네. 사장님이 친척분이신데 자르셨어요. 어. 보기 싫다고 그런 모습. 아버지도 집에 계시고 어머니도 집에 계시고 저도 태권도 안 하고 집에 있으니까 당장 살림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 동생분이 그렇게 되셔서 형님으로서도 굉장히 힘든 점이 있으셨을 것 같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런 부분 좀 괜찮으시면 얘기해. 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장례식장에 가잖아요. 네. 근데 첫 번째로 이제 생각났던 거는 제가 못 해준 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국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사범생활 하고 있는데 이제 12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았어요. 네.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나 고추장 삼겹살이 좀 먹고 싶은데 이러는 거예요. 고기가 나오기 전에 공깃밥 2개를 먼저 먹는 거예요. 제 동생은 이제 187에 먹는 양이 어마어마했던 건 이제 운동량이 거의 하루에 12시간이 넘어가니까 야, 더 먹어도 돼 라고 했는데 동생이 갑자기 형, 돈이 아직 없잖아. 더 벌면은 그때 내가 마음 편하게 먹을게 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저랑 제 동생의 마지막 식사였었던 거예요. 군대 가 있는 2년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항상 함께 했었고 거의 24년 정도 함께 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사라진 거니까 저한테는 사실은 뭐 슬픔이라는 건 이로 말할 수 없었죠. 아버지는 어떻게든 버티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좀 일주일 동안 핸드폰을 놓고 사라지셨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동생 이제 뿌린 곳에 가서 일주일 동안 이제 고민을 하셨대요. 막 이런저런 고민하셨대요. 동생을 잃고 나니까 사실 가족이라는 거에 굉장히 끈끈해지더라고요. 뭐 20대 뭐 이렇게 술 먹고 뭐 나이트클럽 가고 뭐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라는 질문도 막 하셨는데 실제로는 저도 하고 싶죠. 저도 학교 다닐 때도 잘 놀았는데 부모님들과의 시간을 좀 더 보내고 싶어서 그런 거 모든 걸 포기했었고 큰 상처에 제일 좋은 그 약은 사실은 저희 첫째 보현이었어요. 보현이가 할머니 눈물 이렇게 닦아주면서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다들 편안함을 가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 이제는 얘를 위해서 살자 약간 이렇게 마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경험한 사업자분들 중에 항상 웃으시는 것 같아요. 그 이미지가 많이 웃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사실 좋은 일도 있었지만 나쁜 일들도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모든 나쁜 일 가운데서 내가 혼자 인상 쓰고 혼자 울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은 웃을 일이 생기듯이 그러면 이제 그 회사 1년 다니시고 그만둔 게 아니라요. 네. 저희 아버지가 회사를 새롭게 오픈하면서 저를 글로 스카우트하신 거예요. 창업을 하셨구나. 네. 그래서 한 3개월인가 4개월 만에 100억 매출을 일으켰거든요. 네. 그러면서 2년 차 때는 600, 3년 차 때는 1000억까지 이제 매출을 일으켜 세웠죠. 네. 근데 이제 회사가 잘 되고 있을 때 네. 다른 회사랑 합병을 시키고 조건은 저랑 저희 아버지가 3년간 그 회사에서 일을 해주는 걸로 해서 그래서 회사를 파셨네요. 네, 회사 팔아서 그 모든 비용은 저희 부모님들의 노후 자금으로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셨을 때예요, 그때? 네, 결혼했을 때입니다. 아, 판매했을 때 회사 값이 한 40억 정도 됐고요. 저희 와이프가 한 얘기가 네. 와닿는 게 그거는 부모님 돈이고 네. 우리는 우리가 벌어서 살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아이고, 그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아, 그러셨구나. 멋지시네요. 저는 이제 가족을 좀 많이 생각하고 네. 부모님이 그 비용에 대해서 마음껏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혼자만의 생각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저희 아내가 또 인정해주고 해피엔딩이라 다행입니다. 네. 네. 오히려 이게 모르는 사람 회사에서 그냥 근무하는 거하고 제 아버님 회사에서 제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하는 거하고 이 부자 간에 또 어떤 그런 갈등도 있을 수 있고. 회사를 거의 100% 저한테 맡겨놔가지고 일하는 데는 좀 편했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영업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월, 화, 수, 목, 금금으로 술을 제가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회사 아버지 회사를 왔을 때 몸무게가 55kg였거든요. 네. 몸무게가 105kg까지. 2배 됐네요. 네, 한 명이 더 생겼죠. 와. 제가 그때 혈압이 180에 160이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했어요. 너는 회사에 똥 싸러 오냐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치질도 걸렸고 뭐 네. 신경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었더라고요. 저희 와이프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다이어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솔직히 제가 막 웃었어요. 왜냐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30가지가 넘을 정도로 많은, 그러니까 55kg에서 105kg까지 그냥 찌진 않았을 거잖아요. 네. 찌면 다이어트 했다 요요고 찌면 다이어트 요요고 해서 속는 셈 치고 먹었어요. 45일 동안 제가 딱 먹었는데 네. 몸무게가 85kg까지 빠진 거예요. 20kg 빠지신 거예요. 네, 그 45일이라고 제가 얘기한 이유가 보면은 45일부터 5일 동안 가족 여행을 갔다 왔어요. 끼도 거의 9끼를 먹은 것 같아요. 그럼 그 제품이 저희 회사 제품. 재밌는 거 이제 50일이 됐을 때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희 아내가 몸무게 재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못 재겠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잴게. 밤에 네. 몰래 나서 이제 재봐야 되잖아요. 네. 내일 욕 안 먹으려면. 네. 근데 올라섰는데 몸무게가 그대로인 거예요. 그거 너무 깜짝 놀라서 와 이거 진짜 대단하다. 그때부터 그 제품을 2년 동안 열심히 먹었습니다. 사업을 그때는 안 하고 네. 제 회사를 그때는 하고 있었고 저희 아내는 그냥 제가 다이어트 성공한 걸 보고 동네 아줌마들의 남편분들을 시키게 됐고 저희 딸이 또 좋아지는 걸 보고 아빠들의 딸들이 그 제품을 먹으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한 100만 원 정도를 꼬박꼬박 벌고 있었더라고요. 한 달에요? 네, 그러면서도 제 카드로 이제 계속 제품을 사 먹고 현금은 그냥 현금은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계시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먹는 제품값만 벌자가 저희 목표였고요. 정확하게 3개월 만에 제가 먹는 금액을 페이백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목표가 없어졌어요. 제가 먹는 금액이 꾸준히 들어오니까 이 정도면 됐다 만족을 했는데 저의 의도를 벗어나서 제가 소개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해줬고 효과를 보면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해서 저는 분명히 처음에 2명 정도를 소개했는데 막 그 사람들의 숫자가 6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늘어가면서 저희 통장에 100만 원 정도라는 페이백이 한 달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내가 출근도 하지 않고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면서 제품을 전달했고 또 먹겠다는 사람들을 성실하게 관리해 줬을 뿐인데 저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걸 보면서 제대로 하면 200만 원도 벌 수 있겠다. 그때 강창문 소장님한테 100만 원 버실 때 언제 알리셨어요? 굳이 알린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남편이 저를 따라서 회사를 한번 우연히 왔을 뿐인데 사업을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처음에 노했죠. 주부가 용돈으로 100만 원을 버는 거는 대단한 일이지만 새 가정에 100만 원으로 생활을 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다른 일이거든요. 반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사실은 제 동생을 잃고 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 동생이 일했던, 그러니까 봉사했던, 그러니까 한 10대끼를 했더라고요, 봉사를. 저도 이제 거기서 이제 봉사를 똑같이 하면서 제 마음속에 2,000명 고아 먹이라는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2,000명 고아를 먹이기 위해서 제가 아버지 밑에서 11년 동안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저랑 저희 아내가 먹인 숫자가 9명 정도 먹였어요. 제가 이 사업을 들으면서 갑자기 귀에 정확하게 들어오는 한마디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이 사업에서 11년 동안 일하는데 300명을 먹였고 저는 회사의 CEO로 11년 동안 일했는데 9명을 먹인 거예요. 집에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이제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나 이 사업 해볼래. 어쩔 수 없이 같이 하게 됐는데 오히려 그때 그렇게 배수의 진을 쳤던 것이 이걸로 제가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절실함? 남편이 합류하고 2년 만에 연봉 6천만 원 정도 달성하게 된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받았을 때는 요것저것 보너스까지 합쳐서 890만 원이 한 주에 들어왔을 때가. 저희 아버지는 저를 운동시켰고 사업도 시켜봤고 이 회사가 무슨 회사다 이런 건 안 보시고 그냥 호적에서 파겠다고까지 얘기하셨고 저희 장인어른이 아까 얘기했듯이 약사님이시잖아요. 부모님들을 모시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제가 언제 한번 부모님들의 속을 썩인 적이 있냐. 최대한 아버님과 어머니의 말을 어기지 않고 살았는데 난생 처음으로 제 의견을 내놓은 거죠. 4년이 지나고 나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바뀌셨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 장인 장모님 다 모셔놓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1인 기업 지금 하는 시대야. 그래서 우리가 4년 전에 일 잘 시켰어 이러면서 웃으면서 얘기하시는 걸 보고 이 사업을 좀 이제는 인정해 주시는구나,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새로 하시는 사업 부부가 같이 하니까 시너지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진짜 하다가 정말 이거 못하겠다 이런 생각 들으셨었던 적도 있을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전달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모르겠던 거예요. 네. 우선은 명함과 전단지를 만들어서 선능역 1번 출구부터 시작해서 10번 출구까지 입구에 아침 일찍 와서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무턱대고. 가게를 이제 들어가서 이제 물어보기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배운 면대면이다. 사실 처음에 이 남의 가게에 들어간다는 건 사실 엄청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저도 똑같았습니다. 저도 들어가기 쉽진 않았는데 우선은 처음에 들어가 봤어요. 무조건. 벽 있을 때 부딪혀 보지 않으면은 그게 벽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얘기하다가 물도 맞아 봤고요. 소금도 뒤에서 뿌리는 적도 있었어요. 근데도 그게 창피하다고 생각 안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 회사에 대한 신뢰가 정확히 있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니까 그 다음에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곳에 가서 그분들한테 이야기하고 기다리고 그분들과 얘기하고 그분들의 신뢰를 쌓고 나서 제품이 들어갔을 때는 이제 완전 역전되더라고요. 그래도 강창원 사장님께서는 영업을 꾸준하게 해오셨고 어떻게 보면 영업의 전문가이시니까 이 일을 하시기가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또 영업을 잘했었잖아요. 그 전에 네. 자랑해서 죄송해요. 근데 영업을 좀 잘했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내 방식대로 해볼게. 당연히 저희 회사 이름 얘기하면은 물건을 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안녕하세요. 저
이런 회사에서 나왔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면은 다들 나가. 근데 저는 사실 너무 놀랐어요. 응아니야. 왜냐면은 당연히 얘기를 하면은 어디로 들어와 보세요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뻔을 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제 얘기가 좀 바뀌기 시작했죠. 신뢰를 쌓고 들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분의 상황을 좀 들어보고 그리고 어떤 제품을 먹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들어보고 공감해주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분이 필요한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운동화가 한 달에 2번씩 미창이 이렇게 나갈 정도로 그렇게 다니셨다고. 아는 사람으로 지인으로 하는 게 처음에 조금 너무 힘들었고 왜냐면은 사업을 크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일을 해? 라고 얘기가 나올까 봐 제가 잘했던 거는 꾸준히 가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나타나는 그러면 그 시간에 안 나타나면 그분들이 궁금해하시게. 실제로는 운동화가 아니고요. 구두를 저는 구두가 빵꾸 나는 거 처음 봤어요. 이게 그냥 나만 열심히 일하고 나만 열심히 이렇게 영업한다고 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랑 저희 아내만 둘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사람이 늘어나면서 아까 얘기했던 수익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제가 가장 좋아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던 거거든요. 네네. 전구를 발명할 때 9,999번에 실패를 거듭되고 마지막 한 번의 성공으로 전구를 완성했잖아요. 저는 이 사업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업의 9,999번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도전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습관 중에 하나인데 사장님들을 뵈면 그분의 미래의 모습을 막 그리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2,000명의 아이를 먹이는 모습이 아니라 한 4,000명의 아이들을 먹이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남자분들은 당신이 해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면 뭐 한다고 하면 마지못해 그래 네가 해봐 뭐 이러거나 제 가족을 만들고 제 친구를 만들고 그리고 제 주변에 지인을 만들 수 있는 재밌는 일이기도 합니다. 돈이 안 될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돈은 당연히 되는 거고 그 이후로 붙어서 오는 즐거움이 내 주위에 너무나 많다는 거. 강창모 사장님 말씀 이렇게 듣다 보니까 딱 어떤 분이신지 알 것 같아요. 내 목표를 정하시고 난 다음에 진짜 그 될 때까지 진짜 꾸준하게 될 때까지 계속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강창모 사장님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많은 이야기 이렇게 오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장님을 알게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또 더 많이 친해진 것 같아서 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김민성 사장님 함께 해주셔서 특별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번 유충 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